연끌 쪽들은 불경기 때 들어가지 않고 호황기 때만 들어가서 항상 망할까? 자, 요 내용도 제목만 들어도 어떤 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연끌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했던 얘기지만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폭락과 폭등은 대체적으로 7년에서 10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도 불구하고 연끌 쪽들은 이런 초보자들은 왜 부동산이 살 때마다 비싸게 주고 사서 망할까요? 이유는 딱 명확해요. 부동산 최고점에 샀고요. 막차 탔고요. 거품이 잔뜩 껴서 산 거예요. 초보자는요. 이 막차 거품이 꼈을 때 최고점인데 이때가 누구나 사야 할 타이밍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초보자들은요. 이때 언론에서는 뭐 계속 어디가 올랐다 계속하고 또 뭐 어느 지역 뭐 부동산 불패다 뭐 어쩐다 계속 마케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앞집 옆집 뒷집 만나면은 모두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올랐다는 얘기뿐이에요. 이때 초보자들은 연끌 쪽으로 움직여서 연끌 쪽 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이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하는 타이밍이냐면은 팔 타이밍이에요. 초보자들은 계속 오르니까 이때 타이밍 계속 오르는지 알고 계속 오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오르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타이밍에서는 정부는 뭐 할까요? 뜨거웠을 때, 핫할 때, 최고점일 때, 거품이 부동산 거품 막혔을 때 정부는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랑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왜? 눌러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막판에 누른단 말이에요. 막판에. 그럼 결국엔 연끌 쪽 또는 부동산 호황기 절정 때 가장 비쌀 때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연끌족 초보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얼마 안 돼서 대출 이자가 오른다는 것은 맨날 이게 악순환된 반복이에요. 무조건. 왜? 막차 탔으니까 정부에서 눌러야 되니까는 대출 이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초보자들은 막차 탔을 때는 조금 지나서 대출 이자가 오르는 거예요. 이래서 대출 이자가 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살 때마다 내가 살 때만 오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폭락 때는 누가 사요? 극히 일부만 산단 말이에요. 일부만. 그 일부라는 사람들은 고수들이나 투자 경험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누누이 몇 번씩 얘기해드려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른 것 같아요. 폭등 때는 누구나 사고 싶어 안 달라지만은 폭락 때는 극히 일부만 구입한단 말이에요. 왜? 폭등 때는요 초보자들만 많이 사고 폭락 때는 뭐 부동산 선수라고 해야 되나 고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 사본 사람들만 산단 말이에요. 왜? 그 타이밍을 아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을 때 막 계속 막 아무도 안 살 때는요 또 사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가장 이게 두려운 건데 사실 이거 패턴만 알면은 그렇지만도 안 그래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하면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신에 수익률도 아주 높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타이밍이 가장 안전한 시기예요. 이게 시간이 나중에 후에 말해줄 건데 왜 안전하냐면은 어느 정도 오르면은 더 이상 안 오를 타이밍이 저점이 있어요. 고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최고 폭락이 되면 저점이 있어요. 그 이상은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가장 안전한 적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거는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거는 뭐 지금에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꼭 알고는 있어야 돼요. 상투 잡고 사지 않으려면은 무조건 여러분께서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어떤 생각? 부동산은요 주식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똑같냐?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비쌀 때는 팔아야 되는 실보장 인상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쌀 때가 언제인가? 쌀 때는요 무릎하고 발목에가 쌀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릎하고 발목 거기서 거기니까 그 차이가 약간 있다 이 정도인지 쌀 때는 무릎하고 발목 차이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가 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 물건이 넘쳐날 때, 지금처럼요. 건설사들이 보도날 때, 그리고 매수자를 뚝 끊길 때, 그리고 부동산 공급을 하지 않을 때. 왜? 부동산 공급을 하면 사업하면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예? 요런 게 보면은 요런 게 무릎에서 발목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그렇게 미분양 넘쳐날 때 시공사 부도날 때 썼지만은 그 상황을 그때그때 봐야지 돼요. 요 상황은 아마 딱 들어맞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요. 그리고 비쌀 때는 언제인가. 요것도 어깨랑 머리 차이예요. 예. 상투는 아주 꼭대기고 머리 어깨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때는 언제 타이밍이냐면은 분양이 쉽게 완판될 때, 뭐 투기꾼들이 넘쳐날 때, 뭐 시공사들이 호황일 때, 불과 몇 년 전 일들이죠. 그리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큰 소리 칠 때, 뉴스 언론에서는 부동산 폭등이란 단어들을 많이 쓸 때, 이때가 부동산이 비쌀 때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요 대목이 아주 상황 똑같진 않아요. 왜? 살짝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요 정도만 보시더라도 가격이 쌀 때다, 가격이 비쌀 때다 이런 타이밍은 인지할 때 가장 큰 좌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관망을 조금 해보세요. 쫙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살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떤 지역, 어떤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또 서울, 수도권, 가용, 시돈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 위험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인식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최저점일 때, 부동산 살 타임일 때 상투 잡거나 위험한 부동산에 남들 하지 않을 부동산에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